송 장건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조사 업무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참사 당일 이제 해경의 구조 적정성에 대해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학살 유해 발굴, 여기 참여하셨었죠? 예.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세월호를 직접 보셨습니까? 예, 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 반잠 수정에 함께 올라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민간인은 처음 보신 건데 어제 직접 눈으로 본 세월호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다, 참담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참사 당시에 이제 123정이 체정했던 네. 영상 등을 봤는데 제가 봐왔던 영상과 어제 봤던 이제 세월호 전체를 봤을 때 훼손이 좀 많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직접 보고 이제 눈물을 터뜨린 분도 있다고 하던데 뭐 변형이 많이 됐던가요? 예, 3년간 이제 바닷속에 있었고 뭐 침몰 당시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침몰 당시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속에서 뭐 조류의 영향 뭐 그 외에 저희가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선실이라든지 선실 들어간 입구라든지 뭐 외형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됐다. 그 유해 발굴을 이제 육지에서는 많이 해보셨는데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유해 발굴이라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당연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유해 발굴 중에 이제 권위자로 알려지신 박순주 교수님도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문 게 아니고 처음이군요. 예. 그럼 앞으로 이 미수입자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어제 회의 이런 결론이 났나요? 예, 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선체를 보시고 결정 내린 게, 일단 선체 내부를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 먼저 이제 육상에 거치된 후에, 선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정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이제 해수부가 뭐 며칠 만에 어떻게 하고 며칠 만에 절단하고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원론으로 들어간 거군요. 원점으로. 예, 뭐 배가 지금 선체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수색 요원이라든지 유해 발굴 전문가들이 이제 선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예,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해수부에서 제안했던 뭐 그런 계획대로 한다 해서 뭐 원활하게 유해 수습이 될 거라고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저도 뭐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뻘이 너무 많다고 어느 정도의 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지금 어제 반잠 수정에 올라갔을 때는 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선체 밖으로 일단은 그 선체 밑면이죠. 빔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빔 위에 선체가 올라가 있는데 그 밑부분 거기에 한 600톤 정도 지금 회수와 함께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나온 것만 600톤이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양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체 내부에 약 1000톤의 뻘이 있지 않겠냐. 내부에만 또 1000톤이? 예, 그래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뼈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추정하기 때문에 그 뻘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인데, 예. 저희가 이제 9분의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왜냐 그러면 이제 3년간 세월호가 바다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해저 상황이라는 게 뭐 육상에서의 이제 상황이랑 달라서 뭐 조류라든지, 네. 그리고 뭐 해저 생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도 이제 이 선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위치, 거기에 꼭 미수습자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 확정짓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뻘과 함께 유해가 이제 소실되거나 아니면 선체 내부에 뻘과 함께 이제 유해가 섞여 있을 경우도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뻘을 다 확인해야지 온전한 이제 미수습자분들의 온전한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제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9명 중에는. 예. 뼈 조각이 굉장히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수습자 9분 중에 가장 어린 그 미수습자분이 그 참사 당시에 6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권혁규군, 예. 예. 혁규군은 뭐 성인들도 있겠지만, 네. 성인 기준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유실 방지 장치를 한다 하면, 아직 미성장 상태였던 혁규균의 유해가 이제 소실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지 못했던 지점인데, 이제 뻘 속에 뼈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뻘을 하나하나 가장 뼈가 작은 걸 기준해서, 걸러낼 것인지, 이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꼼꼼한 계획이 있던가요? 세부적인 계획이? 유실 방지망을 친 걸 봐서도 네.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아마도 지금은 미수습자 수습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선체가 올라오면 제1순위는 미수습자 수습이겠지만, 네. 차후에 이제 선체 조사라든지 이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해수부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좀 제가 보이네요. 실제 가서 보시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착착 그 계획대로 했으면 될 텐데,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배를 절단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예. 그 계획부터 먼저 나왔어요. 이게 배부터 잘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체 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일단 잘라놓고 보자. 예. 그리고 잘라놓고 일단 미수습자 수습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섣불리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해수부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지체를 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서두른다는 이제 인상을 주는데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요. 어떻게 수습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않고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건데 특조위 활동하면서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해수부의 태도. 예, 그렇죠. 예. 특조위 때 겪었던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수부의 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태도랄까요? 일단은 지금 하는 해수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옳다 그러다는 네. 평가는 지금 아직 내리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 특조위 당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특조위 때보다는 좋아졌다.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조위 때는 네. 뭐 어떻게든 방해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셨죠. 아무런 협조도. 뭐 협조라기보다는 예. 그냥 방해를 받았죠. 협조를 안 했다, 방관했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이제 특조위 활동하실 때는 그렇게 느끼신 거고 실제 그랬습니다. 예. 예. 자, 이제 9분 남았는데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갔더니 신체는 굉장히 훼손됐고 그리고 볼이 너무 많고 근데 볼에서 9명을 어떻게 수습할지 구체적인 단계 플랜은 해수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유가족들 정확하게는 미수습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전직 조사관들이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 뵈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기사에 떴겠지만, 위원분들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네. 이런저런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미수습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분들이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직 조사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과거 사실 세월호 초기부터 이런 정부 쪽에서는 이런 식의 갈등 구도를 계속 부각시키고 했었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선체 조사를 빨리 하자. 왜 사고가 났는지 이런 입장이고 미수습 가족들은 아니다. 미수습이 먼저다.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족분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함께 선체 조사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네네. 전혀 이런 보도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 이런 구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지금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미수습자 수습이 먼저 돼야 선체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해발굴 민간 전문가 송장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택시에서 버스에서 함께 들어야 더 재밌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그 인대 미역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동고차도의 어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오경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름이 언제부터 유출이 된 건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19일 날 한번 실패를 하고 난 후 22일 날인가 건지는 세월호를 올리는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기름이 유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름이 흘러나오면 미역 양식 아시죠? 예. 미역에 당연히 큰 피해가 있겠네요. 그러면 미역은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름이 유출되면은 예. 세월호 거기하고 한 1km도 떨어지지 않는 데가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한 23억? 23억이요? 아유, 예. 어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그 미역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수확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확기죠, 지금. 아, 막 수확하려던 시기에 예. 딱 거둘 시기에 기름이 유출돼서 그동안 키운 거가 다 폐기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아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결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건 이제 정부가 그 제대로 그 인양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죠. 그러겠지요. 정부가 네.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방지 작업이나 무엇을 철저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미역 양식에 양식장에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기름 유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안 했던 거군요. 그죠?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정부 책임인데 자,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상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해수부나 각 기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2004년도에 한번 이 정부한테 속아갖고 당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2004년이요? 아니면 2014년이요? 2년 14년이요.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예. 예. 그때 기름 유출이 많았죠. 네네. 그때 어떻게 당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하고 해수부 장관, 네. 이주영 씨, 여러, 기관들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거차, 서거차는 특별 재난 구역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거기까지는 저도 기억나는데, 예. 예, 모든 피해, 바로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갔거든요. 네.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되지,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 되니까, 그나마 10분의 1이나 줬을까요? 각 피해 어민들에게 10분의 1 정도? 예. 3년차, 그러니까 올해네요? 이제 작년, 횟수로는 작년이구나. 네, 10월, 11월, 8월, 빨리 탄 사람들은 6월 달에도 타고, 네. 이제 조금 늦게 한 사람들, 거의 10월까지는 거의 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손해인데 한 1,000만 원 보상, 이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죠. 1,0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나가지고, 예. 한 7사람은 그 보상을 안 받고, 지금 소송을 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네네. 보험하고는 관련이 없었나요? 어떻게? 보험하고는 해수부에서 했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유로 드림이라는 그거 보고 손해사정인. 네네네. 예, 그쪽을 통해갖고 이제 우리는 했거든요. 전혀 모르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그쪽 손해사정인 그쪽에서 정부한테 휘말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정부한테 휘말린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보험회사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긴 오갔는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근데 어쨌든 잘 아는데. 예. 너무 강력하게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이 손해사정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강력하게 보험회사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니까. 예. 보험회사는 정부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액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년 차. 예. 그것도 사고 나서 3년 차 되는 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런 3년 전에 그렇게 큰 사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나 해수부 장관이 와서 약속한 보상도 3년이나 걸렸고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하면서 기름 유출돼서 또다시 20억 이상 손해를 봤는데, 이걸
정부를 믿고 그냥 기다려가지고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예, 그러죠. 어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민들이 이제 배를 몰고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보도도 안 되고 언론에 안 알려지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젠가요? 나가신 게? 예, 어제 아침입니다. 예. 그 몇 분이나 나가신 겁니까? 한 50명, 60명 나간 것 같습니다. 5, 60명. 네. 예. 대부분 동호차도 주민들은 마찬가지 생각이시니까요.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죠. 다들 나가신 거군요. 그랬더니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의를 하자 이런 반응이 있던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한 9시, 한 10시 정도에. 네. 예, 들어왔는데, 1시에 이 해남 진도 국회의원 윤영일 그 의원님께서, 네, 국민당 윤영일 의원. 예. 예, 예. 진도에서 이제, 간담회를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어촌계장님 두 분하고, 이 동네 피해보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갔습니다, 진도를. 네. 갔는데, 며칠 전에 계속 했던 얘기, 예. 그 얘기만 반복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무시에 이제 그 얘기가 우리의 그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면은, 다시 시위를 하자고 했었어요, 또. 그런데 국회의원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고 갔죠. 갔는데, 국회의원이 안 온 거예요, 거기를. 아, 국회의원이 안 오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각서식으로 그는, 사인을 하고,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내일까지, 이제 답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요? 예, 예. 근데 그 답이 과연 내일 내려올지, 답답할 마음 뿐입니다, 지금.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3년 전 그렇게 전 국민이 지켜볼 때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 해수부 장관, 경찰청장 다 와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예, 지켜졌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배는 떠나는데,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동고차도를 보상해주겠냐, 지켜주겠냐, 이런 분위기네요, 주민들은. 그렇죠. 그렇지 예. 않았을 경우에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또 해상시위는 계속 했죠. 배를 못 갖고 가게끔. 그렇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에 질문도 하고 해볼 텐데, 네. 사고 당시를 연결된 김에 제가 여쭤보자면, 네. 당시 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하셨나요? 세월호 처음 사고 당시에요? 네네. 예, 그렇죠. 다 직접 보셨군요. 네. 그때, 하시기 쉬운 얘기일지 어려운 얘기일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때 구조 작업이 잘 됐나요? 제대로? 구조 작업이요? 예, 아이들을, 왜 이제 TV 화면으로만 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조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오래 떠 있었는데. 안 됐죠. 제대로 안 됐죠. 예. 뱃사람으로, 바다에 사시는 분으로서 이해 가는 상황이었나요, 당시? 예? 그때, 어민으로서 그 구조 작업이 네. 제대로 안 되는 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나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지금도 그러시죠? 그러죠. 본인이 혹시 직접 수습했던 학생들이나, 탔던 성인이나 있었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는, 구명조끼 있고 학생들 몇몇이가 이렇게 배가 너무 많이 기울으니까, 네. 위에서 막 물로 내려오는 학생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조그만 배가 가가지고, 이제,
구해서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색 작업을 이제 거의 날마다 이제 다녔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많이 있다 해가지고, 오일 펜스를 이제 치는 과정에서, 네. 무릎 결로는 너무나 세고, 앙카가 너무나 적으니까, 오일 펜스가 이렇게 한반도로 다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다시 큰 앙카를 갖고 와가지고, 놓고, 이렇게 헝클어 잡고 있는, 오일 펜스를 다시, 이제 끌어다가 메고, 또 헝클어 잡고 있는 앙카를 이제 건드는 도중에. 선생님, 제가 예. 지금 시간이 예. 그 과정을 전체를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예. 그건 제가 한번 따로 모실게요. 그리고 이 해수부가 보상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도 따로 모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배가 직접 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 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눈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러죠? 네. 그때 심정이랄까요? 네. 그때 심정을 말할 수가 없죠.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어느 부모가, 바로 한, 40m, 30m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마음 뿐이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질게요. 지금까지 동고채도 어민이신 이오경 씨였습니다. 자, 파괴왕.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터뷰 좀 아쉬웠어요. 어떤? 방금 전에 그 어민. 사연 그래서. 자체는 정말로 답답한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 그 미수습자 가족들. 네. 당연히 수습 다 돼야 되고 다 이해 가는데 또 한편으로 그 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생계 굉장히 당연히 힘드시는 텐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평생. 그렇죠. 살아오셨고. 네. 그거를 안 해준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생계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그렇죠. 네. 계신 거죠. 현장에서 내도. 그동안은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배가 떠나는 마당인데, 저까지 떠나고 나면 더 우리를 안 볼 거 아니냐. 그렇죠. 살펴야죠. 이런 얘기인데 또 제가 질문지 없는 질문을 게다가 하는 스타일이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꼭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도. 예, 주말 되면 또 남쪽으로 네. 그 음식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남도 하면 이제 지금 전라남도로 이제. 그렇죠. 대부분 다 전라남도 음식이 남도 음식이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건 조금 한번 맥락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남도 음식 이렇게 보시면은 해방되자마자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때는 38선 그 아래 전체를 갖다가 남도라고 했어요. 그랬겠네요. 예. 북도, 남도. 네. 예.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6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강원도 빼놓고 충청, 경상, 전라 이 세 곳을 다 남도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네. 그러다가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쯤 들어와서는 전라도, 경상도로 약간 빠지기 시작하고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전북과 전남 이 정도 권역을 두고 또 남쪽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이니까 남도라는 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점점 진짜 남쪽으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2000년대 들어오면 전라남도만 전라북도도 빠지고 아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좁혀져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네. 경상도하고 전라도 그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지만 전라도에 비할 바가 못하거든요. 경상도의 음식이. 음식의 다양성 또는 제가 경상도 출신이지만은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만 조금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그렇습니다.
음식의 격차가 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음식은 전라도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남도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이게 않고요? 남도 음식이라는 게 남도에다가 음식이 붙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 정도에 남도와 음식이 결합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남도라는 것에 붙는 게 남도 소리, 남도 춤, 남도 문화. 문화가 남도하고 연결됐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 남도라는 그 말에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의미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산업화에서 밀려난 우리의 예전부터 있던 농촌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남도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떠올리는 게 농촌 사회, 전통 사회 이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박정희 정권하고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이 남도라는 이미지로 딱 갇히는 것이 전라남도 지역은 박정희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행을 시키지 않죠. 실제 배제했죠. 예. 근데 이걸 한 면에서는 배제라고 보지만은 또 국가에서는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 전략으로 그 전라남도 지역을 가보면 그 논이 굉장히 잘 조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밭을 확보를 해둬야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관점에서 지역 역할을 그렇게 한정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농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뒀죠. 그거 플러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졌죠, 그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가 집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인물이구나,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도적으로 호남을 배제하고 그런 것도 있죠. 차별하면서 이게 결합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지역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뭐 그거는 괜찮은 생각인데 농업을 융성하게 하면서 그 지역이 뭐 먹고 살만한 농업을 이룰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사실 그거는 제대로 못했죠. 네. 그래서 곡창지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지. 그게 이제 뭐랄까요 고도화된 농업으로 고소득 농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래서 그 남도라는 것은 약간 저항적인 냄새도 그래서 같이 풍기고 있죠. 한국의 산업화 과정 그 자체가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뭐 민중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남도의 기행들을 참 많이 가죠. 남쪽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중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전봉준 장군도 만나보고 난 예전에 농민군이었던 그 후손들도 만나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사실 유홍준 교수죠. 유홍준 교수. 1993년의 책인데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래서 대단히 틀 쳤죠. 그렇죠. 남도 문화 답사 1번지 해가지고 첫 책이 그 남도라는 이름을 걸고 있죠. 근데 남도 문화만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래된 식당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더 강화됐구나. 그러면서 남도를 가게 되면 꼭 남도 음식을 하나는 먹고 와야 그래야 남도 답사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꼭 이 남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저는 18살인가 9살에 처음으로 목포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목포로 가서 그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은 육회 비빔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구나. 그동안 난 너무 맛 없는 걸 먹고 살아왔구나. 뭐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육회 비빔밥이. 그래서 그때 제가 진해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부터 서울 졸업했는데 다 속았다. 그런 건 있어요.
그 남도 음식의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게 오랜 지역에 그쪽 남도가 지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래서 좀 힘든 지역으로 보이지만은 예전에 농업 사회였을 때는 그 남도 지역이 농업이 번창한 지역이니까 잘 살았던 동네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뭐 논밭도 넓은 편이고 그 바로 옆에 바다도 굉장히 많이 그 해산물들을 좋은 걸 많이 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먹어오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음식을 제대로 하죠. 육회 너무 맛있고 김치 너무 맛있고 아무 식당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배 타고 제주도 가려고. 아무 식당이 맛있어요. 아무 식당에 들어갔는데 놀래가지고 나를 누가 속인 걸까? 그런데 그 남도 음식이 조금 그 한정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차리는 음식으로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상업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여행들 많이 가거든요. 취재. 그러면 그런 그 남도 음식점 중에서 오래된 식당들 이런 데 잘 못 가요. 왜요?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거든요. 아, 너무 꽉 차려. 저런데 그 인사동에 가서 그 전통 차림이라고 먹을 때 항상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 잔뜩 깔리는데 먹을 게 없어. 예. 많이는 깔리는데 그 중에 제대로 맛있는 게 없는 경우. 그렇죠. 많죠. 그렇게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도라는 게 예전에 농촌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전 우리 농촌의 인심이라는 게 손님 오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어떨 때는 보면 80 몇 첩 상도 이렇게 내요. 80 몇 첩 상. 도저히 다 먹지 못하는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 가야만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4인 이하도 안 받는 그런 그 가게도 있죠. 그래서 요즘 혼자 여행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요즘 오늘은 파괴왕이 아니신데? 오늘은 파괴왕이 아니시고 그러면 남도 음식을 좀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대로 그래서 그 남도 음식점 이렇게 많이 차리는 이런 방식 말고 1인상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민원으로 하시러 그렇죠. 저도 좀 그 남도 가가지고 남도에 민원 집어넣으시려고 막 부탁을 해요. 저 가게 앞에서 혼자 민망하잖아요. 그 가게에서도 혼자 왔는데 뭐 2인상, 4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다 또 황교익 선생님은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 안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봐요. 오히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니까 바쁘셔서 텔레비전 볼 여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제가 부탁을 하죠. 이렇게 돈 다 드릴 테니까 명함 같은 거 던지시고 그러세요. 그러지는 내 않습니다. 음식 방송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성격이 안 좋으세요? 같이 아니 뭐 집 앞에서 혼자 드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남도까지 내려가서 혼자 밥을 먹고 오십니까? 그 취재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농업 생산 현장들 이렇게 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같이 내려가야 되고 뭐 1박 2일 해야 되고 참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새벽에 그 배 타고 이러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세히 듣고 싶지 않고 하여튼 혼자 밥을 드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남도의 주민 여러분 저도 저를 비롯하여 밥상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혼자 혹은 둘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 딱 남도 가면 꼭 이거 하나 먹어라. 지금 30초 남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오래된 식당들이 반드시 있어요. 동네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방법. 그 지역의 지자체 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문화 관광 뭐 이런 쪽 말고 위생계를 찾으십시오. 식당 담당은 위생계거든요. 지자체 연결해가지고 위생계 연결해가지고 위생계 해서 거기서 오래된 식당. 위생계 직원들은 어디서 회식하세요?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자, 황교익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어준입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이기보다 먼저 이제 육상에 거치된 후에 선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정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이제 해수부가 뭐 며칠 만에 어떻게 하고 며칠 만에 절단하고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원론으로 들어간 거군요. 원점으로. 예. 이제 뭐 배가 지금 선체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수색 요원이라든지 유해 발굴 전문가들이 이제 선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예.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해수부에서 제안했던 뭐 그런 계획대로 한다 해서 뭐 원활하게 유해 수습이 될 거라고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저도 뭐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뻘이 너무 많다고 어느 정도의 뻘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지금 어제 반잠 수정에 올라갔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선체 밖으로 일단은 그 선체 밑면이죠. 빔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빔 위에 선체가 올라가 있는데 그 밑부분 거기에 한 600톤 정도 지금 회수와 함께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나온 것만 600톤이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양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체 내부에 약 1000톤의 뻘이 있지 않겠냐. 내부에만 또 1000톤이. 예. 그래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제 뼈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추정하기 때문에 그 뻘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인데, 저희가 이제 9분의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3년간 세월호가 바다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저 상황이라는 게 뭐 육상에서의 이제 상황이랑 달라서 뭐 조류라든지 그리고 뭐 해저 생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도 이제 이 선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위치 거기에 꼭 미수습자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 확정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해수부의 뭐랄까요 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태도랄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하는 해수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 옳다 그러다는 평가는 뭐 지금 아직 내리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뭐 특조위 당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특조위 때보다는 좋아졌다.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조위 때는 뭐 어떻게든 방해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셨죠. 아무런 협조도. 뭐 협조라기보다는 그냥 방해를 받았죠. 협조를 안 했다, 방관했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이제 특조위 활동하실 때는 그렇게 느끼신 거고 실제 그랬습니다. 자, 이제 9분 남았는데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갔더니 신체는 굉장히 훼손됐고 그리고 뻘이 너무 많고 근데 뻘에서 9명을 어떻게 수습할지 구체적인 단계 플랜은 해수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뭐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유가족들 정확하게는 미수습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 그 전직 조사관들이 이제 그 가족분들 만나뵈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그 기사에 떴겠지만 위원분들하고 이제 뭐 간담회 자리에서 네. 뭐 이런저런 뭐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미수습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가족분들이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전직 조사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과거 사실 세월호 초기부터 이런 정부 쪽에서는 이런 식의 갈등 구도를 계속 부각시키고 했었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선체 조사를 빨리 하자. 왜 사고가 났는지 이런 입장이고 미수습 가족들은 아니다. 미수습이 먼저다.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가족분들 사이에 그런 뭐 갈등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해수부가 뭐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함께 선체 조사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네네. 뭐 전혀 이런 보도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 뭐 이런 구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지금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뭐 미수습자 수습이 먼저 돼야 뭐 선체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뻘과 함께 유해가 이제 소실되거나 아니면 선체 내부에 뻘과 함께 이제 유해가 섞여 있을 경우도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뻘을 다 확인해야지 온전한 이제 미수습자분들의 온전한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제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9명 중에는. 예. 뼈 조각이 굉장히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수습자 9분 중에 가장 어린 그 미수습자 분이 그 참사 당시에 6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규군, 예. 예. 혁규군은 뭐 성인들도 있겠지만 네. 성인 기준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유실 방지 장치를 한다 하면 아직 미성장 상태였던 혁규군의 유해가 이제 소실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지 못했던 지점인데 이제 뻘 속에 뼈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뻘을 하나하나 가장 뼈가 작은 걸 기준해서 걸러낼 것인지 이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꼼꼼한 계획이 있던가요? 세부적인 계획이? 뭐 유실 방지망을 친 걸 봐서도 네.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참. 그러니까 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뭐 아마도 뭐 지금은 미수습자 수습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네. 뭐 이제 선체가 올라오면 뭐 제1순위는 미수습자 수습이겠지만 네. 차후에 이제 뭐 선체 조사라든지 이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뭐 해수부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좀 제가 보이네요. 실제 가서 보시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착착 그 계획대로 했으면 될 텐데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배를 절단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예. 그 계획부터 먼저 나왔어. 이게 배부터 잘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체 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 잘라놓고 보자. 예. 그리고 뭐 잘라놓고 뭐 일단 미수습자 수습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섣불리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해수부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지체를 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서두른다는 이제 인상을 주는데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요. 어떻게 수습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않고 배부터 자르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건데 특조위 활동하면서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해수부의 태도. 예, 그렇죠. 예. 특조위 때 겪었던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해 발굴 민간 전문가 송장건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택시에서, 버스에서 함께 들어야 더 재밌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에 그 인대 미역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동고차도의 어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오경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름이 언제부터 유출이 된 건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19일 날 한번 실패를 하고 난 후 22일 날인가 건지는 세월호를 올리는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기름이 유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름이 말씀하십시오. 흘러나오면 미역 양식 아시죠? 예. 미역에 당연히 큰 피해가 있겠네요. 그러면 미역은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름이 유출되면은 예. 세월호 거기하고 한 1km도 떨어지지 않는 데가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한 23억? 23억이요? 아유, 예. 어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미역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수확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확기죠, 지금. 아, 막 수확하려던 시기에, 예. 딱 거둘 시기에 기름이 유출돼서 그동안 키운 거가 다 폐기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아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결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건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인양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죠. 그러겠지요. 정부가 네.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방지 작업이나 무엇을 철저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미역 양식장에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기름 유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했던 거군요. 그죠? 예, 그렇죠. 네. 당연히 정부 책임인데, 송 장건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조사 업무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참사 당일, 이제 해경의 구조 적정성에 대해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학살 유해 발굴, 여기 참여하셨었죠? 예. 예,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세월호를 직접 보셨습니까? 예,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네. 반잠 수정에 함께 올라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민간인은 처음 보신 건데 어제 직접 눈으로 본 세월호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다, 참담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참사 당시에 이제 123정이 체정했던 네. 영상 등을 봤는데 제가 봐왔던 영상과 어제 봤던 이제 세월호 전체를 봤을 때 훼손이 좀 많이 된 걸로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보고 이제 눈물을 터뜨린 분도 있다고 하던데, 뭐, 변형이 많이 됐던가요? 예, 3년간 이제 바닷속에 있었고, 침몰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몰 당시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에서 조류의 영향,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실 들어간 입구라든지, 외형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됐다.
그 유해 발굴을 이제 육지에서는 많이 해보셨는데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유해 발굴이라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당연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이 유해 발굴 중에 이제 권위자로 알려지신 예. 박순주 교수님도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문 게 아니고 처음이군요. 예. 예. 그럼 앞으로 이 미수입자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어제 회의로는 결론이 났나요? 예,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 직접 선체를 보시고 결정 내린 게, 예. 일단 선체 내부를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네. 섣불리 결정을 내리